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다 가질 수 없고, 내가 하나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면 하나를 가지면서 다른 것도 1+1으로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론 공부와 연습에 대해서 베테랑 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필요한 이론 공부를 어떻게 양립하면 좋을까요? 혹은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요? 제가 회사원이고 취미로 페이지 만화 제작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두고 모두 원고에 쓰다 보니 따로 큰 시간을 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작을 할수록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목표의 계획상 원고 마감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공부 시간을 따로 빼려면 시간 배분을 새로 해야 해서 고민이 됩니다. 원고를 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직장 다니시거나 혹은 학업을 하면서 만화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역시나 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면 그릴수록 내 한계를 마주봐야 되거든요. 고민되시는 거 너무 이해가고, 3개월 단위로 28페이지에서 뭐 한 38페이지 이 정도 분량하고 계신 거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 철야로 마감치고 왔네요. 와,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3개월에 이 정도 치는 거면 쉽지 않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한다라는 좋은 예시가 아닐까. 지금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느끼는 건 도형화랑 크로키. 도형화는 만화에서 필요한 다양한 앵글이나 샷에 대응하기 위해서 익숙해진 각도와 그렇지 못한 각도의 퀄리티 차이가 심해서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크로키랑 제스처 드로잉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작이 대부분 딱딱하다고 느끼고, 원래도 선화를 잘 못해서 반무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왔어서 선화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지금 선은 짧고 직선이 많고 흑백에서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얘네들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대체로 아이레벨이나 이런 각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는 데에 비해서 앵글이 하이앵글로 바뀌거나 로우앵글로 바뀌거나 투시가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조금 아쉽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요거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만화 공부와 일러스트 공부는 조금 다르다는 거. 뭐가 다르냐? 그러면 만화를 보는 사람들과 일러스트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 사람들의 점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딱,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만화는 그림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 더불어서 스토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림으로 보는 거 플러스 이 둘의 관계성이 실제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풀리면서 보는 재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중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선화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캐릭터를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출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탄탄한 드로잉이 당연히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근육을 잘 그리고 막 얼마나 주름 묘사를 막 기깔나게 하냐, 이런 것보다도 둘의 이야기가 재밌고 연출이 재밌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림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콘티를 조금 내려놨잖아요. 그쵸? 맞아, 회사를 없애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회사를 없애버리면 내 월급도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콘티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내려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캐릭터를 다양하게라는 거는 각도 다양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콘티라든지 그 다음에 캐릭터의 앵글에 따른 이제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을 완성을 위해서 좀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려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경험이 쌓인 거거든요. 근데 원래 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다 가질 수 없고, 내가 하나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면 하나를 가지면서 다른 것도 1+1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셨고, 이제 줄리엣님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콘티를 연습을 하시고 턴어라운드 연습이랑 그 다음에 그 턴어라운드 연습을 하나 도면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그려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롱샷으로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하이앵글이나 로앵글로 바뀌었을 때, 니샷일 때 어떻게 내가 그리면 좋을지, 동세 표현도 내가 좀 더 표현해보고, 그런 식으로 연출 공부를 해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그 연출 공부에서 제일 유용한 게 모작이에요. 원래 보통 우리가 그냥 말하는 장면을 그리라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컷이죠. 다양하게 넣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인물이 한 명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인물이 보이는 이런 컷으로 넣어주면 이 깊이감이 생기잖아요, 원고에. 그래서 지금 줄리엣님이 제일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감과 깊이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레이어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연출 컷이 없다는 포인트였었어요. 인물이 다 컷에서 동일하게 한 명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둘 안에서 거리감이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 이 만화를 본 사람들이 둘이 어떤 지금 공간에 어떤 식으로 서 있고 그리고 둘이 어떤 지금 거리로 둘이 대사를 하는 호흡은 어떤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예를 들어서 대사를 넣어줘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 컷인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예를 들면 친밀하게 막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몸의 방향은 또 살짝 이쪽 방향을 향하고 얼굴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는 컷만 해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줄리엣님이 지금 하셨으면 하는 그 콘티 공부인데 콘티 공부는 한번 모작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 모작과 더불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원고를 할 때 그쵸 다른 작가님들을 빅데이터로 써는 거죠. 그쵸 아주 흡수가 빠르시네요. 응용 모작을 하는데 그 응용 모작을 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원고를 콘티를 짜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만 좀 묵혀보세요. 그림쟁이들 다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을 텐데 분명히 내가 어제 그랬을 땐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그렸다. 괜찮네 하고 다음날 딱 아침에 기분 좋게 그 파일을 켜봤더니 선화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림자를 안 넣은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눈이 자꾸만 내 그림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그렸던 거를 꼭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은데 찢었다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찢겨져 있고 표현이 너무 찰떡이야. 그죠? 그 참담한 마음. 줄리엣님이 좀 만약에 원고를 지금 3개월에 하나씩을 완성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번에는 조금 연출을 높여보는 방법으로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에 하나를 완성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4개월에 하나라고 해도 1년에 3개의 원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3개의 원고가 훨씬 더 전보다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렸을지언정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느냐. 그쵸. 속도 말고 밀도 올리기. 속도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원고 콘티를 그러면 어떻게 밀도를 올려야 되냐. 만화 원고 페이지를 콘티를 쭉 다 짜봤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당 딱 한 컷씩만 제일 아쉬운 컷 있잖아요. 막 짰어요. 근데 짰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 둘이서 이렇게 서 있는 컷이 뭔가 레이아웃이 안 예뻐.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 그 둘이 서 있는 컷을 참고할 만한 만화를 좀 찾는 거예요. 어떤 게 레이아웃이 예쁜가? 얘 잠깐 덮어놓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질의 그 만화를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를 내가 모든 페이지를 공부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내가 가장 막히는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거 생각보다 둘이 그렇게 나란히 서 있어도 앵글만 사각 앵글이라고 해서 앵글을 살짝 돌리기만 하고 말풍선 배치만 조금 더 신경 써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여기에 효과음이 들어가도 괜찮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머리카락을 약간 휘날리면서 바람이 이렇게 날리니까 둘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오히려 괜찮네. 둘이 약간의 거리를 생각해서 앞에 인물 조금 더 크게 그려주고 뒤에 있는 인물을 조금 작게 그려주면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그 정해져 있는 콘트 기간 안에서 한 페이지당 딱 하나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하나 컷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도 없죠. 내가 다 고치려고 하면 너무 큰일이 되지만 그냥 한 페이지에 하나만 한다고 하면 콘티 짜는 과정에서 그것만 추가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고 응용 모작하고 원고 콘티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그거를 해야 돼요. 빨리 만화를 더 봐야겠네요. 그쵸. 내용이 재밌어 그러니까 구도에 집중이 안 돼서 공부뇌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만화 보다 보면 분명히 나는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보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다. 공부하기로 했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만화책 보다가도 너무 연출이 좋은 컷들이 있으면 그 컷을 캡처를 해요. 즐겨찾기를 해놓고 즐겨찾기 폴더로 들어가서 쭉 봐요. 만화가 막힐 때마다. 그러면 만화가 막힐 때 뭐야 이렇게 하는 컷이 있네? 나 이거 좀 약간 응용해 봐야지 하면서 써먹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북이면 캡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만화책이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 놓았던 좋은 그런 연출 컷이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응용해서 써먹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일정에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던 시야에서 조금 더 다른 시야로 보는 그런 연습이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개 적용시키기.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캐릭터 턴어라운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금까지 화면 내 배치까지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공부가 됩니다. 캐릭터 상호작용 보여줄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